밤이 깊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괜찮던 몸이 갑자기 낯설게 반응할 때 우리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가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바르게 먹으면 혈관을 보호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견과류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혈압을 갑자기 치솟게 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금에 절여진 땅콩, 기름에 볶아낸 아몬드, 달콤한 설탕 코팅이 된 호두, 이들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간식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단단해지고 좁아진 상태에서 나트륨과 기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액이 갑자기 끈적해지고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도 혈압이 오르고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좋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예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견과류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뇌졸중은 오랫동안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쌓여서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단 하루, 단 몇 시간 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뇌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작은 자극 하나가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평소보다 갑자기 20-30mm만 올라가도 뇌혈관은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엔 혈관이 탄력 있어 이런 변화도 견뎌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안쪽에는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압력을 한꺼번에 가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균열이 있던 곳에서 바로 터져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짭짤한 땅콩을 먹고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피곤해서 더 주무시는 줄 알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었지요. 이처럼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단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바꿔놓습니다. 뇌졸중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 말처럼 뇌졸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간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취침 전에 먹으면 혈압이 새벽 시간에 오르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 건강한 선택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량은 괜찮다는 의견과 나이가 들면 아예 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뇌혈관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뇌졸중은 장기적인 위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 하루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줌의 간식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견과류는 오랫동안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생으로 먹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것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좋은 지방산을 공급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공된 견과류, 특히 소금에 절여지거나 기름에 튀겨진 형태는 오히려 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과 나트륨입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산화된 기름 성분은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혈액 내 수분 균형이 무너져 혈압이 상승하게 되지요. 특히 밤 시간에 섭취하면 혈압이 새벽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상과 겹쳐져 위험이 배가 됩니다. 단맛이든 짠맛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 오래된 지혜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소금에 절여진 땅콩은 한 줌만 먹어도 소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달콤한 설탕 코팅 호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뇌혈관에 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임상에서 보면 같은 양의 견과류라도 생으로 먹을 때와 기름에 튀겨 먹을 때의 혈압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공된 경우에는 수축 반응이 강해집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정 섭취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으로 된 견과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기름이 더해진 순간 그 약은 독으로 바뀝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기억해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왜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진실입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는 65세 남성이었고 평소 큰 지병이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습관처럼 소금에 절여진 땅콩 한 컵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은 즐거움이라고 말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그냥 깊이 잠든 줄 알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내자 급히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소금과 기름이 많은 음식을 밤에 드시면 혈압이 새벽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결코 드문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녁 한식이 뇌졸중의 촉매제가 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방심합니다. 그러나 뇌혈관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댐이 작은 균열에도 순식간에 붕괴하듯이 약해진 혈관은 작은 압력에도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확인된 진실입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응급치료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으며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에게는 평생 간호라는 무거운 짐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뇌졸중은 멀리 있는 위험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 손에 들린 작은 간식 속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형태의 견과류가 건강에 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음식에는 언제나 양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아몬드와 소금에 절여진 아몬드는 영양 성분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아몬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도와줄 수 있지만 소금에 절여지면 혈압을 치솟게 하고 뇌혈관을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도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소금과 기름이 첨가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고혈압 발생률이 높아진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생으로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공 방식입니다.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입히면 본래의 좋은 성분보다 해로운 성분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무조건 좋다라는 오해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음식은 없다. 다만 올바른 사용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식습관을 돌아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 내 몸 상태와 나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견과류는 몸에 좋다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생으로 먹는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의 차이입니다. 생견과류, 예를 들어 껍질을 벗긴 아몬드나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하면 분명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여지고 기름에 볶이고 설탕으로 코팅된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조합은 결국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뇌혈관에 과부하를 줍니다. 단순히 간식으로 몇 번 먹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노년기 혈관은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몬드만 먹는데 왜 혈압이 올라가죠?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드시던 아몬드는 소금에 절여진 봉지 아몬드였습니다. 환자분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먹어왔지만 사실은 매일 나트륨 폭탄을 드시고 있었던 셈이지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 이 말은 음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으로 먹느냐, 가공해서 먹느냐의 차이는 단순한 기호 차원이 아닙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느냐, 높이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적정 섭취량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연구는 하루 한 줌 정도의 가공 견과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노년기에는 아예 피하는 것이 낫다고 권고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을 때 현명한 선택은 언제나 조심하는 쪽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생견과류는 도움이 되지만 가공 견과류는 해로울 수 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변합니다. 40대까지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던 분들도 60세를 넘어가면 조금씩 차이를 느낍니다. 숨이 쉽게 차오르거나 손발이 붓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이 늘어나지요.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 혈압이 오르내려도 잘 버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들고 혈관 벽에는 기름기 찌꺼기가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작은 변화에도 쉽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소금에 절여진 견과류를 먹는다면 나트륨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 혈액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입니다. 낮에는 잘 버티던 혈관이지만 새벽에는 혈압이 본래 조금 더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중 압력에 의해 뇌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똑같은 간식이라도 30대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에서는 그것이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직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균열이 간 다리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위험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나는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보다는 내 혈관은 이미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인식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밤에 간단히 먹는 간식이 왜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먹고 자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낮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수면 시간에는 혈압과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변동합니다. 이때 먹은 음식이 혈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금에 절여진 땅콩이나 기름진 아몬드를 드셨다고 합시다. 몸은 이미 잠을 준비해야 하며 혈관을 이완시키려 하지만 들어온 나트륨과 지방은 반대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바로 이때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새벽 시간대입니다. 실제로 환자 사례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졌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새벽에 뇌졸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은 긴장과 활동으로 어느 정도 혈압이 조절되지만 밤에는 조용히 올라간 혈압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잠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잘못 먹으면 그 회복의 시간이 위기가 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숙면은 노년 건강의 열쇠인데 잠들기 전 잘못된 간식이 그 열쇠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견과류 섭취 시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밤늦게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은 뒤 뇌졸중이 발생한 사례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해지기 전에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속을 가볍게 두세요. 당신이 오늘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밤에 먹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아침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견과류를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견과류는 여전히 강력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아몬드나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지나 캐시넛 같은 경우도 소량 섭취하면 기억력과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소금, 설탕,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여야 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소량의 생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 간식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과 방식이 달라지면 같은 음식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 이 지혜는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려다가 영양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안전한 종류와 양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연구에서도 매일 한 줌의 생견과류는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소금에 절인 땅콩은 오히려 위험을 높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건강의 갈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공된 견과류 대신 생 견과류를 선택하고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에 섭취하는 것. 단지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혈관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가?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하루 한 줌, 약 25에서 30g 정도입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렸을 때 꽉 차지 않을 정도의 양이지요. 그 이상 먹으면 좋은 지방도 과잉이 되고 칼로리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견과류는 나트륨과 설탕이 더해져 있으므로 같은 양이라도 부담이 훨씬 큽니다. 한 환자분은 나는 하루에 땅콩을 딱 한 컵만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컵의 크기가 커피 머그잔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권장량의 4배 가까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까지 불안정해진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약도 넘치면 독이 된다. 이 단순한 진리는 견과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줌은 약이 되지만 2줌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조금 더 먹어도 문제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다릅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나트륨 배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훨씬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생견과류 하루 한 줌, 그것이 최적의 건강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견과류만 조심한다고 해서 뇌졸중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음식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견과류만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함께해야 합니다. 녹황색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과일 속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며 물은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반대로 소금이 많은 가공식품, 기름진 고기, 달콤한 디저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에서 자주 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소금 땅콩은 끊었지만 대신 저녁마다 말린 과일에 설탕을 더해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균형을 놓친 것이지요. 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한쪽에서 맑은 물을 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쪽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 결국 강은 탁해진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음식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단이 최선인지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권하는 쪽도 있고 전통적인 곡물 위주의 식단을 강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변화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생견과류 하루 한 줌, 채소와 과일은 넉넉히, 물은 자주, 가공식품은 최소화.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뇌혈관은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간식 하나가 어떻게 뇌혈관을 위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한 줌의 땅콩 때문에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천천히 가라앉히고 앞으로의 시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가볍게 걸음을 옮길 때 숨이 막히지 않고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녁 식탁에 소금에 절인 간식 대신 생으로 된 견과류 한 줌이 놓여 있고 옆에는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차가 함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뇌와 심장은 편안함을 얻습니다.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꾼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습관을 하나 바꾼다면 내일 아침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공된 견과류 대신 생견과류를 고르고 늦은 밤 간식을 줄이며 채소와 과일을 더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당신의 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세부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는 쪽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조심이 바로 당신을 살리고 가족의 걱정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택한 작은 실천이 내년 이맘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지켜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